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요즘 대단하죠?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죠? 대단한 하루하루가 정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각도기 TV에서는, 나온 현상만 보지 말고, 요 다음 국면은 어떻게 봐야 할 건가? 그리고 이번 현상, 이유는 어떻게 되며, 근본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저희 증시각도기 TV하고 한 6개월 이상 오랫동안 해주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실 것 같아요. 현재 상황들을. 그러나 이제, 지금 막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정신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좀 어려운 국면일 텐데,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각도기 TV 3월 10일 수요일 순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이게 재미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감을 넘으신 분들에게는 투자를 큰 돈이 아니라면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아요. 왜 먼거 할아버지가, 이제 100세를 앞둔 먼거 할아버지가 그렇게 또렷또렷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두뇌도 근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드실수록 투자업을 하면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건강에, 두뇌 건강에. 이 사람도 몸에 근육을 키워야,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당뇨를 살리듯이 두뇌 근육을 키워야 소위 말하는 치매라든가 이런 뇌질환에 걸리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환갑이 넘으신 분들은 오시고 대신에 그냥 취미생활로 하십시오. 전 재산을 걸거나 전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렇게 하실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취미생활로 하신다면 정신건강에 좋은 게 이 투자라는 거.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많이 힘드신 것은 비중을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면 전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노후 자산을 모으기는 하겠습니다만 근육이 강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육이 강화되고 나서 자산 규모를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다.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 하면 이렇게 말이 많아.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말이 많다더니 주머니를 열고 입을 닫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입만 열어서 죄송합니다. 주머니 여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희 증시각도기 스폰서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10만 이벤트의 출혈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아직 아니다. 한 달 정도 더 받아야 되겠다, 스폰서. 그러면 이제 출혈이 이제 감내될 것 같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철 님이 지은 처음 복수의 중국의 선택. 재미나요. 중국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현대 중국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되고요. 그 다음에 3초 육수 순간은 별표가 거의 한 5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편하고 좋고, 음식 찌꺼기 없고, 시간 아끼고, 맛도 좋고, 천연 재료고, 그리고 음식 솜씨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 다음에 게다가 저희 링크를 타면 18% 할인도 되는 이런 좋은 스폰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분들도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겠죠. 사실 눈에 띄는 거는 기술주들의 폭등이에요. 애플이 4%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는 무려 16%나 상승을 했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8%, 엔비디아 8%, 어제 많이 떨어졌다. 19%나 또 올랐네요. 엄청나게 올라서 테슬라는 그동안에 한 20% 빠진 거를 상당 부분 만회하는 그런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상승할 때에 규모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줄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번 하락에 정말 존재가 흔들리고 영혼이 털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이것은 너무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아요. 내가 너무 테슬라가 좋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무 상관없고, 나는 테슬라라는 기업에 나의 어떤 페이보를 좀 주고 싶어. 그래서 나는 손해보는 거 상관없어 하시는 분은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투자의 영역에서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들어가신 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인율이 여기서 끝날 것이냐?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금리가 여기서 끝날 것이냐?
내려간 게 영원히 지속할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다시 한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인율에 대해서는 어제 것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할인율이 높아지면 성장주들은 상당히 어려운 걸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은 금리가 안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안정이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큰 쪽으로 투자했던, 꿈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반등을 주고 기회를 줄 때 규모를 줄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더불어 해봅니다. 저 지금 굉장히 세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얘기 저 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험악한 얘기 지금 드린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할인율이 올라가면 성장주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원리를 설명드린 것이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술주가 3.41%나 급등했고 커뮤니케이션 0.92% 올랐고, 반면에 그동안 많이 파죽지세로 올랐던 에너지는 1.91% 떨어졌고 산업주는 0.39% 떨어졌습니다. 어제와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발생을 했죠. 다우는 떨어지고 나스닥은 폭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칩 주식들도 이게 칩 주식들은 왜 이러지 했는데 몽땅 다 올라버렸죠. 인텔 4.7, 퀄컴 4.8, 마이크론 테크놀 5, 그 다음 어플라이 머티리얼 8점, AMD 6.1 이렇게 많이 다들 올랐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갑니다. 전일 국채 입찰 응찰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저도 보고 이 정도나 높게 나왔어? 할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그 가격도 안정이 됐고요. 응찰률이 높았으니까. 그러면서 금리도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면 아침 시황을 계속 역으로 추적을 해보시는 거, 아니면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들으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주말 편들을 잘 들으시면, 또 주말 편들은 좀 길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기술주들 할인율의 공포가 잦아드는 거죠. 자,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3년물 입찰이 있었는데요. 응찰률이 2.69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얼마였었죠? 2.4배 정도 수준이었죠. 매우 높게 나왔어요. 2.69배. 그러니까 금리 오른 거에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 금리라면 나는 채권을 사서도 큰 손해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2월 달에 이게 몇 배였는지 보시면 아십니다. 2.39배였어요. 근데 2.69배니까 얼마나 높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6개월 평균은 역시나 2.39배였어요. 근데 2.69배 나왔으니까 응찰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580억 달러 규모였으니까 적지 않은 물량의 채권 발행이었고요. 이것이 0.35%의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안정화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자, 이제 진카는 이번 주에 곧 나올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입찰입니다. 620억 달러 규모의 국채 입찰이 각각 있어요. 10년물, 30년물, 내일, 모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초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여기에서 응찰률이 떨어지게 나왔다. 우리 이번에 1.6을 넘는 이 그 10년물 금리가 어디서부터 연원되었어요? 따져보면 20년물 입찰률이 뚝 하고 떨어 2.2배 때 나왔잖아요. 뚝 떨어지면서 이거 난리 났네 하면서 갑자기 금리물들이 빵빵빵 튀기 시작했죠. 우리 경험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10년물, 30년물이 어떻게 나왔냐는 건데, 사실은 그 1.6%, 1.7%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의 금리를 회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입찰률은 이제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1.5 중반까지 지금 떨어졌잖아요. 다시 1.5 중반을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1.52까지 떨어졌네. 1.528이에요. 하루에 6bp나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입찰률이 2.4배 정도 나온다면, 시나리오를 써보면 평소와 비슷한 2.4배 정도 수준 나온다면 당분간 10년물 금리가 1.5대 중반 내외에서 왔다리 갔다리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좀 떨어져서 2.3배 정도 나온다면 금리 다시 치솟을 거예요. 2.3배 이하로 나오면 다시 1.6%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시나리오를 쓰는 건 합리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이 또 우당창창 하겠죠. 반면에 이번처럼 응찰률이 2.5배, 2.6배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1.53 이하로 하향 안정되면서 잠시 파란들이
잦아드는 그런 국면들이 펼쳐지겠죠. 이런 몇 가지 시나리오를 양쪽으로 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봐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숏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채권의 숏은 뭐예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베팅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베팅이죠. 자, 이것이 순 포지션으로만 450억 달러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위로 치솟을 거를 예상한 숏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측면을 보면 오늘의 이 3년물 그 응찰률을 보고 10년물에선 숏 커버링도 좀 일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 들으시기가 조금 곤란하실 수 있겠는데 어찌되었건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냥 버티고 듣다 보면 나중에 이해된다라는 거.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실 본질인데, 시장의 본질인데. 본질이니까 채권 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맨날 듣기 좋은 사탕 같은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모든 걸 당위정을 입혀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시간도 없는데. 자, 그렇고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금리인물에 대해서 금리인물의 이번에 하향 안정이 영원히 가기가 이렇다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제 8일 뉴욕 연은이 2월 소비자 기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소비를 얼만큼 더 할 것이냐 하는데 소비 지출이 4.6% 늘 것이다라는 얘기 어제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상하고 있는 이 소비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1년 예상 인플레이션은 3.1%가 나왔습니다. 이건 2014년 7월 이후로 가장 높았는데요. 물론 변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변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쓰는 거 쌀값? 아니지. 요즘 쌀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있지. 그렇죠. 네. 유가. 네. 석유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상당히 달라지는데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오를 걸로 봤어요. 9.6% 오를 걸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식료품비, 의료비 다 상승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3.1%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2월 달은 그렇고 그럼 3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더 올랐으니 이게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소비자가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3.1%에서 내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더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휘발유 가격이 계속 60달러대 이상에서 놀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쉽게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러면 3.1% 이상에서 계속 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이 상황들에서 과연 금리가 하향 안정될 수 있을 것이냐 여부 될까요?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야. 그 금리는 그럴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워낙 많이 빠져요. 나스닥이 10% 넘게 빠졌으니까 당연히 반등이 나올 충분한 시점이 되었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금리가 하향 안정되니 폭발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금리가 다시 위로 솟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전히 시장이 올랐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마찰적 긴장 관계 속에서 있다. 계속 버벅버벅 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시간이 해결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에 내성을 갖게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안정이 될 것이고 금리가 일부 상승하는 것도 받아들일 것이고 금리는 상관없어. 주식시장대로 가. 경기가 좋네? 그러니까 그럼 경기에 따라서 주식도 좋아져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대신에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면 할인율은 올라가니까 PDR 따졌던 그러니까 꿈의 지수로 따졌던 그런 주식들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금의 상황들은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요일 미국 시장 마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뇌 활동 치매 얘기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네. 이따 오후에 한국 시장도 이제 기술주들 하락은 일부 반등이 있겠죠. 그러나 한국은 계속 어디에 영향을 받았죠? 예, 중국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국도 워낙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중국도 반등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어찌되었거나 여러분 오른다고 만족하고 오른다고 마음 풀어놓고 떨어진다고 마음 경색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루 이틀 하는 게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 게임이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들이 큰 파도 속에 일어나는 잔파도다. 프랙탈 쪽에서 작은 사이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빠지거나 이래도 뭐 그냥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좀 아팠어. 어제. 그래서 저 표정이 안 좋았지 시장 빠졌다고 표정 안 좋았던 거 아니니까 자, 오해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작은 사이클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3월 10일 진짜
수요일 미국 마감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